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괜히 있는 건 아닌 게 수면이 부족하게 된다면 독감 백신 효력은 50%나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수면 관리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 동안 바삐 달려 나한테 수고했다 토닥여도 보면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유사암 대비가 시급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정말 핫한 이슈죠. 유사암 보장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곳곳에서 들리고 있잖아요. 일반암의 50% 수준부터 20% 수준까지 차차 축소한다라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빠른 대비가 필요하겠죠.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현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유사암입니다. 유사암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왜 유사암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왜 유사암이 중요할까요? 유사암도 암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사암, 제일 흔하게 걸리는 암이 바로 유사암인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유사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발병하고 가장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하게 걸리는 암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지나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암이기도 합니다. 그럼 유사암 빠른 대비가 필요한 이유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암은 내 몸 안에 세포가 비형식적으로 이제 자라는 건데요. 암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건데요. 암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렇게 암이 변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는 보통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질이 나쁜 세포들이 모여서 생긴 덩어리가 악성 종양, 바로 암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양성 종양은요, 증식한 종양 세포의 정상 세포와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적어도 세포와 세포 사이가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악성 종양인 암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주변 조직에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를 침윤하죠. 서로 내 세포와 다른 세포를 서로 침범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질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침범하면서 선을 넘는다. 또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간암을 보통 우리가 상피성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골육종, 섬유육종, 평활 근육종 같은 거를 비상피성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암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 텐데요. 발병률이 높은 암의 종류,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유사암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암을 보통 암이라고 지칭을 하죠. 암은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대장암 등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을 일반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외감이라고 지칭하는 암도 있습니다. 소외감은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을 지칭을 하는데요.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보통 발생을 하고요. 전립선암, 방광암, 전립선 같은 경우는 남성한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방광암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유사암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발생을 하는데 왜 유사암일까요? 기타 피부암, 이런 피부에 발생하거나 갑상선암, 우리가 제일 유사암의 대표적인 게 아마 갑상선암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보통 유사암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게 어떤 암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일반암을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아실 겁니다. 제일 비싼 암이 아마 일반암일 거예요. 그리고 소외감은 또 많이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암은 바로 유사암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했다면 유사암이 그중에서 일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했을 때 유사암을 1+1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사암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이 있는 게 어떤 암인지 갑상선암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보험사가 분류한 유사암이 불리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유사암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통 우리가 2007년도까지는 유사암이라고 불렀는데 2008년도부터는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 일반암에서 2008년도부터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을까요? 정답은요. 보상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요. 유사암은요. 많이 걸리는 암을 보통 유사암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갑상선암이 많이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 돈을 적게 지급하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이 네 가지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암 발생의 순위가 변화가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를 한번 봤더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일 큰 변화는요. 바로 갑상선입니다. 제일 많이 변화된 거는 20년 동안 부동의 1위는요. 위암이 1위였습니다. 암 발병률의 1위는 20년 동안 변치 않는 건 바로 1위가 위암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요. 이런 20년 동안의 1위였던 위암을 제치고 갑상선암이 1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만큼 흔하게 생긴 게 이제 갑상선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갑상선암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하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장은 축소가 된다. 요즘 보험업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8월부터 이미 공고는 했습니다. 갑상선암의 가입 수준을 축소하겠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예전에 3년 전에 한 2019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갑자기 유사암의 가입 한도를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 유사암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몇 천만 원 했던 거를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야금야금 한도를 조금씩 늘렸던 거를 다시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자꾸 유사암 한도를 늘리면서 서로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됐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실제적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비는 1,0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을 4천 이상을 준비했다면 치료비에 대비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많이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여러 가지 유사암이 있지만 특히나 갑상선암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백내장 다음으로 수술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갑상선 결절에 대한 문제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몇 달 전에 갑상선 수술에 대해서 뉴스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현재는 다초점 렌즈 삽입에 대한 우리가 입원이 막힌 상태죠. 지금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구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수술에 대한 게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지금 보험 가입을 하려면 예전보다는 지금 한도가 이제 줄 거라고 지금 권고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갑상선 발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장은 축소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인데 이런 갑상선 같은 경우는 환경에 영향을 있고요. 호르몬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원자력 피폭된 분들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환경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는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갑상선암을 줄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구가 더 오염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갑상선 보장은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실 때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과연 축소만이 정답은 아닐 텐데요. 지금 2019년 9월 말 발견 현황입니다. 2020년에 대비해 봤을 때 149명이 지금 22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보셔도 지금은 일반암에 1,000만 원을 준비한다면 갑상선암 1,000만 원 준비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이 지난다면 20%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청자님, 이대로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사암 대비가 필요하다. 왜 또 유사암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유사암은요, 발병률은 높지만 치료가 쉽습니다. 거의 100%가 치료받고 생존을 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폐암 같은 경우는 34.7%, 위암 같은 경우는 77%죠. 거의 70%나 90%의 생존율이라면 갑상선은 예외를 몇 퍼센트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생존을 합니다. 치료가 쉽고 완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사암 관련해서는 꼭 대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별로 보상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일반암으로 속했기 때문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3월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100%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사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약관을 보험사에서 살금살금씩 변경을 하기 시작했죠. 2007년도 4월부터 2011년도 3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암 분류 원발 부위에 대한 기준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100% 지급이 됐어요. 이제부터 자세히 보시면 2012년 4월에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참 운이 안 좋게도 2011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만약 림프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만약 다른 데 전이가 됐다면 원발암 기준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갑상선암에서 림프를 통해서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됐다면 새로운 암이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2021년 1월부터는요, 림프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유사암으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약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입했던 분들은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별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갑상선 암세포가 이제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되는 경우는 보험사는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전이암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유사암 보장을 축소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치료비에 비해서 보험사의 진단비가 너무 여태까지 컸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칼대고 그 이후에 야금야금 유사암 진단비가 커지면서 지금 거의 절판 분위기죠. 그래서 일반암이 1,000만 원이었다면 유사암을 지금 2배, 3배까지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8월에는 유사암을 그래도 20%가 아닌 1대1로 준비하실 수 있는 환경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축소가 됐냐면은 이유를 보시면은요.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은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진단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다 보험료의 인상으로 바뀌겠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인상이 되면 이런 보험사에서는 이제 재무 건전성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요. 이런 가입자, 자꾸 이런 의료계에 이제 도덕적인 해이를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유사암 진단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의료계에 약간 모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입자 또한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유사암이 축소가 되게 됐는데요. 가장 불리한 혜택을 받는 거는 어린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사암에 가장 혜택을 받은 거는 바로 어린이 보험인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납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유사암의 납입 면제라는 거는 정말 큰 혜택인데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현재 보험 환경으로 봤을 때 사실 예전 보험은 20살까지 어린이로 봤다면 현재는 30살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살이면 거의 성인인데요. 30살까지 유사암 갑상선암 발병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나요? 갑상선암이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는 30세에 납입면제 조건을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을 그 납입면제 조건을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을 아직 30세 만기로 갖고 계셨던 시청자님이시라면 빨리 이 조건이 사라지기 전에 내 어린이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사암 보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암이 걸렸던 분들이 암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싶듯이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갑상선 유사암을 준비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유사암 같은 경우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 박동수를 증가하는 역할 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갑상선의 호르몬은요, 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체온도 조절을 해주고요, 이런 신진대사 속도와 열량 소비를 조절해서 체중 증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내 음식물 속도에 조절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오늘 유사암과 관련된 영향은요, 심장 박동수 증가를 한번 꼽고 싶습니다. 갑상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갑상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갑상선을 쉽게 지나쳤다가는 큰 질병이죠.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부정맥이라는 질환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갑상선 같은 경우는 한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갑상선 약을 오래 먹었더니 의사가 부정맥 관련돼서 약도 권하더라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맥은 혈관 질환인데 갑상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은 이런 심장을 뛰는 거에 관련돼서 심장을 빨리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하는 이런 호르몬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질환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과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은 또 어떤가요? 만약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이 피딱지가 뇌로 올라가서 뇌졸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처음에는 단지 내 갑상선의 호르몬이 이상이 있었을 뿐인데 이가 부정맥으로 진단이 되고 부정맥이 또 뇌졸중까지 오는 결국엔 후유장애까지 오는 이렇게 질병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유병장수 시대에 이런 유사암 대비가 필요한 이유 왜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성분들, 남성분들 꼭 오래 살면서 준비해야 될 보장은요. 유방암, 제일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양성뇌종양, 우리가 오래 살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준비해야 될 텐데요. 고령화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양성뇌종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오래 쓰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자꾸 써야 되고 이렇게 뇌 관련돼서 고령화가 오래 되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가지 유사암 이외에 대장정막 뇌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또 여성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과 또 고령화를 대비한 양성뇌종양 이 또한 이 7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요.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런 암과 관련돼서 유사암 관련해서 내가 꼭 필요한 거를 2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시청자님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준체고요. 20년만 납입을 한번 하시는데 100세까지 보장을 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보장은요. 15살부터 80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40세부터 60세까지만 보험료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80세도 가능하시고요. 30년 갱신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다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10,000원대로 내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80세도 10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고요. 이 보장은 3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10,000원대로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약을 안 드시는 보통 표준체 분들의 보장 내용 구성해봤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 약 하나씩은 다 드시고 계실 텐데 나는 약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한번 보장을 받을까? 유병자인 경우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30년 동안 유병자분이 안 오르는 보장일 때 60세 분도 10,000원대입니다. 이거는요. 이 7가지 유방암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 보장은 20살부터 80세까지 2천만 원인데요. 단 60세 분부터는 1,000만 원씩을 유사암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일반암을 20%만 유사암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딱 필요한 유사암을 2천만 원, 내가 60세가 넘었다면 1,000만 원 이렇게 딱 원하는 보장만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보장이 어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금요일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 아이 보험의 증권에 유사함이 얼마나 있는지, 내 증권에는 유사함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안주에서 술 먹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앞으로의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유사함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완치율이 아무리 높아도 암은 암이죠. 게다가 발병률도 높은 이 유사암의 보장이 더 많이 축소가 되기 전에 하루빨리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또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사회 초년생 어른이 보험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면서 비교적 작고 귀엽고 소중한 월급으로 재테크를 시작한 이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슬슬 미래를 준비하면서 보험에도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제 나이대를 통하는 것 같은데 여윳돈이 많지 않아서 적지만 확실한 보험들을 원할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부모님이 내주던 보험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나도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보험 새로 많이 준비들 하는 시기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런데 내가 그때 들었던 보험 과연 잘 든 보험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더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함께 오늘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비 전략이 궁금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만나봐야 이해가 쉽겠죠.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한테 잘 든 보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보험일까요? 보험료는 비싸지 않고 보장은 다양하며 보장 금액도 많은 보험이 잘 된 보험이죠. 네, 물론 그렇겠죠. 저와 사례를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이분은 27세 여성분이십니다. 보통 아는 분을 통해서 보험 준비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나 좋은 보험 하나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가입들 하실 텐데요. 이분도 비슷합니다.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서 좋다는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여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분은 과연 잘 든 보험이었을지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에 한 손해보험사에 준비하셨던 종합보험인데요.
하나의 보험으로 암내심의 3대 질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선 암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급성이라는 조건부가 붙는 뇌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심내혈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걸로 수술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천만 원을 같이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을 눈에 띄게 큰 금액인 1억을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릴 건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혈압과 당뇨를 좀 앓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이 의뢰인분께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분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담보에 1억씩을 준비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뇌출혈이랑 급성심근경색은 사실 요즘은 거의 준비하지 않는 담보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심장을 윽 하고 움켜쥐면서 쓰러져야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가시다든지 아니면 현기증이 나는데 하고 이렇게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년이나 1년에 한 번 꾸준히 건강검진 받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검진을 받으실 때 뇌나 심장 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셔서 나 보험 잘 준비해놨으니까 하고 보험증권 들여다보면 이렇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보장받기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자 100명을 모아놨을 때 약 9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만 뇌출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자 100명을 모았을 때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 담보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각각 1억씩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렴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20세의 젊은 나이에 20년 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20년 후인 40대만 해도 바로 보험료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100세 시대인 지금에는 이분은 20대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아쉬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7살 여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정 담보에 1억 원이라니 좀 의아스럽습니다. 가족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갱신형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만약에 보장이 좋았다면 고민을 해봤겠지만 보장도 약간 아쉬우면서 그리고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드릴 건데요. 아나운서님, 한 보험회사의 통으로 준비를 하는 것과 내가 유리한 것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은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뭐가 정답인지 뚜렷하게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나에게 유리하게 권유를 받는다면 더욱 좋겠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사례를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우선은 생명보험회사의 종합보험입니다. 이 보장 내역을 살펴보시면 암진단금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금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해드린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암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조금 높고 그 보장 범위가 약간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금융 경쟁 시대죠. 그래서 더욱더 경쟁력 있는 보험을 위해서 보장 내역을 약간 넓게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서 가성비를 챙겨간다든지 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의뢰인분께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그 보장 내역을 살펴보신다면 암진단금은 보통 1억 정도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넉넉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진단금은 앞선 보험의 2배인 무려 1억,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도 높은 금액인 3천만 원, 노후로 인한 병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넓은 범위의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보험은
100세까지 30년만 납입을 하면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종합보험에 대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린이도 아닌데 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즘은 3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일반 보험과는 차별점이 있겠죠. 일반 보험보다는 더욱더 높은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납입 면제 기능입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 일반 보험보다 훨씬 더 폭넓은 범위의 납입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더욱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30년 납으로 설정한 것에도 바로 이 이유가 해당되는데요. 내가 살아가다가 30년 안에 혹시 경미한 질병으로도 납입 면제에 해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암치료법이면서 비급여에 해당해서 이제 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표적항암 치료, 표적항암 약물 치료 이렇게 5,500씩 각각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내혈관 수술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이제 뇌심혈관 진단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후유증이라고 하죠. 심장연증과 I49라는 거는 부정맥을 의미하는 질병 코드인데요. 각각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총 3가지의 수술비를 준비해드렸는데요. 바로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해로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항상 받을 수 있는 수술비입니다. 특히 옆에 보시면 매회 지급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바로 내가 한 질병으로 계속해서 수술하거나 혹은 한 사고로 계속해서 수술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수술하실 때마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은 질병 종수술, 상해 종수술입니다. 종수술이라는 것은 1종부터 5종까지 수술 방식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것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용종 하나 떼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2종 수술비에 해당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내혈관 수술비보다 훨씬 더 폭넓은 무려 120대 질병을 커버하는 120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수술비는 모두 다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한 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 2가지 보험 모두 다 3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장을 더욱 든든하게 챙기긴 했지만 총 보험료가 약 12만 7,800원으로 이제 2만 5천 원 정도 기존 보험에서 보험료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다음 자료를 같이 함께 보실 건데요. 이 자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보험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총 보험료만 해도 벌써 약 4천만 원 가량 갱신형의 보험이 더 비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심지어 갱신되어서 인상될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하면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돈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내가 아플 확률도 높으면서 보장이 가장 필요해지지만 60세 이후에 은퇴하게 되면서 돈을 내기 어려워지는 시기, 그때에도 계속해서 돈을 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신형 보험이 막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20대 분이신 의뢰인 분에게는 조금 아쉬운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잘 든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하고 질문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옷가게에 가셔서 옷을 사실 때 옷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여기서 저한테 좋은 옷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옷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 같은 경우 나의 체형 혹은 나는 목이 짧아서 뭐 V라인을 입어야 돼, 나는 펑퍼짐한 옷이 좋아, 이런 거 따져서 구매하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보험은 조금 나한테 맞는 거 추천해줘 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런 점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막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공부하고 어렵게 알아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않고 보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나 이거 잘든 보험 맞을까?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추천해서 억지로 산 것처럼 구석에 처박아두는 그런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 지금 현재 상태,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내 건강 상태, 아니면 내 생활 패턴 등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두시고 내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두셔서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실 때 이야기를 같이 해주신다면 나에게 꼭 맞는 옷 같은 보험이 되겠죠? 네, 리모델링 덕분에 기존 보장 내역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게다가 보험료 갱신의 부담도 덜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강점이 바로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까 앞선 강의에서처럼 유사암 같은 경미하면서도 걸릴 확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도 납입 면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35세까지니까 난 천천히 준비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을 위한 보험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미래를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보험도 마찬가지로 든든한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 오늘 강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유사암 보험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유사암 보험은 다른 암하고 달리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결성 종양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갑상선암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유사암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유사암 3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3번을 더 진단을 받는다면 3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은 각각 4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받을 일이 없으면 물론 너무나도 좋겠지만 각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든든한 보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요리를 하다가 칼에 베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꿰맨 경우에도 보험이 될까요? 네, 사실 베어서 꿰맨 경우에 조금 보장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꿰매는 것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 그리고 근봉합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너무 어렵죠. 그런데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창상봉합술이라고 하면 단순봉합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그냥 꿰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 변연절제술이라는 건 오염된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근봉합술은 근육까지 찢어져서 근육을 꼬매게 될 경우를 근봉합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꿰매게 되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부위를 잘라내기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을 2가지 같이 시행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꿰매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꿰매기만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창상봉합술이라는 담보가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사실 다쳐서 꿰매는 경우 흔히들 있는 일이잖아요. 벌써 저는 3번이나 있었는데요. 이런 담보 준비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꿰매는데도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줄도 몰랐는데요. 보장을 받는 그 가능한 경우가 한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대요. 뇌출혈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뇌출혈 진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에서 어떤 혈관이 터졌을 때 받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면 분명히 외상성 뇌출혈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힘드시고요. 외상성 뇌출혈인 경우는 상해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보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보장일 경우에만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서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나 아니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어르신분들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이런 외상성 뇌출혈 이런 경우는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 될 보장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뇌출혈 하면 물론 뇌에서 터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두 가지 동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원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또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잘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우리가 뇌출혈을 준비할 때는 뇌에 관련돼서는 속과 겉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외상성 뇌출혈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꼭 준비를 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여행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렸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돌아온 여름 휴가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었던 욕구를 막 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휴가 떠나면서 준비하면 좋을 보험 2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휴가 가시면서 렌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동차 손해라는 담보를 빼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젊은 층의 경우 운전을 정말 안 해보시다가 혹은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휴가 가서 이제 렌트를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해서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 좀 혼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담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돈으로 다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 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는 이제 쓰라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 상해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운전자 휴가철 교통사고가 하루에 무려 600건 이상의 사고율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2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휴가를 가시면서 다치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상해 부분도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2, 3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휴가 가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기에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이 운전자 보험을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네, 운전자 보험 난 분명 들었는데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하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법규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우회전과 또 스쿨존에 대한 대상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특히 2년 전인 2020년에는 갑자기 없던 법규인 이제 스쿨존에 대한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사실은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셨다라고 한다면 보장을 받기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바꿔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바로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요즘은 한도가 2억까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해당 이제 금액을 계속 책정을 늘려가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냥 이전 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몇 천만 원의 담보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몇 억의 합의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